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신물이 날 지경인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무한 반복하려 하는 걸까요?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정말 이 정권과 검찰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걸까요?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벌이는 정적 제거, 정치 공작 조작 수사에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 소식을 전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정치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또 때는 있다다 싶은 국힘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한 정황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어거지 기소. 미천 떨어진 어느 돌팔이 약장수에 몸부림 그 자체인 거죠. 이 대표는 기소 소식을 듣자마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말 같지 않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원 내부 문건에 의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를 띄우려고 북한 정찰 총국에게 제공한 대가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자신은 연관성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민주당도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합니까? 명백한 정치 기소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고 기뻐했는데요. 마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국힘당은 또 검찰 조작 수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호위무사들이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입법 구태타라고 하나마나한 뻘소리를 주저리 떠들어댔는데요.
과연 이 기소가 정상적인 기소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 2년, 이재명 대표는 기소만 4번 당했는데요. 그런데 어쩌죠? 털어도 엮으려 해봐도 안 되는 걸. 이재명 대표를 20년 가까이 털어온 정치검찰, 오히려 이 나라의 지도자감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 말 그대로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이 뿜어내는 화력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놀라운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22대 법사위 첫날부터 전직 검사 출신답게 최혜병 사건의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짚어가며 예리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네, 한 달 뒤인 7월 19일이면 최수근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 벌써 일주기가 된다는 어머니의 호소를 오늘 접했습니다. 왜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았냐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온 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해병대까지 자원 입대한 건강한 청년이 왜 죽음에 이르러야 했는지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핵심 책임자들과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추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8월 3일과 4일 통화 기록입니다. 8월 3일 14시 45분 07071로 시작되는 이 전화는 확인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지난 총선에 용인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석 씨입니다. 용인병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단수 공천된 것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역시 윤석열 사단은 경선 없이 전략 공천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육사 39기 고석 씨는 국방부와 합참 등에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 과 고석은 같은 육사와 군법무관 출신으로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최근 JTBC 보도에서 나왔듯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임성근을 빼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의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입니다. 또한 8월 30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이며 군 법무관인 이모 중령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요직에 근무 중인데 고석, 김동혁, 이모 중령 등 육사와 군 법무관 출신들이 최혜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3인방입니다. 공수처가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종섭과 통화했던 고석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종섭과 고석, 김동혁, 그리고 윤석열의 사자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면 경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되기 전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시작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최상병 특검법은 정광석화, 속전속결로 법안을 상정시켰는데요. 민주당과 야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는데요. 이걸 보고 있노라니 이게 바로 정치 효능감이라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법사위는 다수인 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국힘당이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역시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만으로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7월 19일 이전, 늦어도 7월 초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른 야당들도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힘당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예고했는데요. 한심 그 자체인 거죠. 마치 집단으로 중2병에 걸린 세계 정복도 가능할 듯한 질풍노도의 15살 중학생을 보는 듯 했는데요. 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려 하는 걸까요? 일하지도 않을 거면 세비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노동 무임금,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국힘당, 그게 이들의 현주소인 거죠.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한 최상병과 그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하와 우주가 눈 감은 것과 똑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 눈물을 닦아줘야 될 책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외면하거나 짓밟거나 때로는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해서 잘 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고 그리고 찬성 지지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아마 우리 앉아 계시는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을 떠나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표현은 잘 자유롭게 못하시더라도 그러한 심정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라도 더 와서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드려야 될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21대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그런 행태, 태도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오늘 부출석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또한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